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 외국인의 의도는 과연?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신고가 행진 지속 언제까지? 두 번째, 외국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매도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휴미라, 유럽 승인 권고의 의미는? 네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전략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아쉬운 모습이죠. 왜냐면은 아침에 세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밀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크게 좀 밀리면서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승인이 권고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출발부터 세게 나갔는데요. 자, 그러면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세게 나가지 못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재료 노출의 의미다, 이런 것인데요. 이 재료의 의미는 단발성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만기일이었고, 만기일 어저께 끝난다 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금요일 날 조금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기 이후에 후폭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441억 매도 우위였고 장중에도 계속 매도였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조금 매수로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고, 제약은 하루 종일 매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구도죠. 다우지수는 약보합, 나스닥은 또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역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나와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 해서 우리 시장이 폭락하고 또 상황이 끝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FOMC가 열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양시장 모두 다시 또 신고가 행진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센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오늘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외됐던 종목군들도 중소형주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구도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조정이 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1700억 정도 매도로 일단 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신풍제약,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도 좀 파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삼성 바이오, 신풍제약 파니까 외국인들도 바이오도 다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의 배당 개념의 종목군들을 좀 사들이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배당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들이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지만 시장은 전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에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시장은 큰 문제가 없는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을 앞둔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이끌었던 액티브 자금들은 여전히 다시 또 주가가 내려오면은 또 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들도 끝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지금 이 사태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에 따라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언제든지 조정이 좀 나와도 무리가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년에 3000포인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3,000포인트가 뭐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간다 해서 이게 과열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3,000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이 과열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펄은 주가와 수익, 이익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낮을수록 좋은데, 어쨌든 간에 즉 가장 낮은 것이 앞으로 주가가, P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은 많은데 주가는 아직 낮다, 그것은 저평가다. 그러면 선진국, 이머징 한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저평가 상태에 있잖아요. 아니 이머징 국가들의 평균치도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물론 뭐 선진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머징 국가들의 평균치도 우리는 못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12.7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숫자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만이 19.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는 뭐 22.6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았다. 저평가를 계속 받으면서도 못 올라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죠. 역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예, 북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칸츄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인데, 물론 이제 차기 정부,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디스카운트, 이 칸츄리 리스크는 사실 앞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평균치, 예를 들어서 20, 왜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올라갈 거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우리나라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쭉 이렇게 보시더라도 시가총액가, 즉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시가총액가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붙어서 갑니다. 크게 떨어진 적이 이제 2016년, 17년에 워낙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나 올라가니까 바로 따라잡으면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 나와서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못 따라붙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지분율을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 맥락군들은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주도로 하는 것은 실적에 있는 것이죠. 반도체, 그 다음에 건강관리, 이게 이제 헬스케어잖아요. 소프트웨어, 화학 이거 2차 전지잖아요. 자동차, IT 이런 부분이 막대기가 제일 크잖아요. 특히 반도체와 헬스케어 쪽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주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12월 8일 다시 또 공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4%대로 줄어들었어요. 5%대에서 상당하죠. 올 3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전에 9%대였습니다. 9%대에서 6%대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5%대로 가다가 이제 5%대도 깨지고 4%대로 가는 이런 상황이죠. 12월 1일부터 지금 공매도는 계속 줄면서 147만 8천 주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특히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게 또 이야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사실 좀 더 상세한 휴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오늘 공교롭게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약 300조 정도의 시장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는데, 특히 이제 2018년에는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가 가세를 하면서 이 세 개가 2019년에는 아웃됐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약 이름들은 오리지널 약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이오 시밀러 약들이고, 이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 휴미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유럽에서 승인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약인 이 휴미라, 이것의 바이오 시밀러가 바로 CTP
17이잖아요. 이제 예정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세계 최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라는 이야기예요. 휴미라는 기존 오리지널 약 말고 그것을 바이오시밀러 비슷하게 복제한 이런 약 중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것이죠. 특히 고농도 제형으로서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고농도는 뭐냐면은 약의 효능이 높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효능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작용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내년이죠. 1분기 이내에 최종 허가가 유럽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력한 세계적인 빅파머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지금 새로운 유타입 고농도 제형, 이거 세계 최초인데요. 이것은 보시면요,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 이것을 제거했다. 부작용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오리지널 휴미라를 판매하고 있는 이 에브비 제약사에서는 지금 90% 이상 고농도 제형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농도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인 삼성 FPS에서 만들었는데 별로 없어요. 그죠? 없는 상황이고, 고농도라야만 이제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바로 바이오시밀러 최초로 셀트리온이 지금 허가 승인 공고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허가 근거는 사실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최종 판매 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년 3월 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월부터 바로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죠.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 지금 휴미라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2조입니다. 어저께 요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부러요. 22조의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22조 중에서 과연 셀트리온이 얼마 기간 만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유럽에서 렘시마가 바로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로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로서 렘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렘시마가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죠. 이 부분들인데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55%, 미국 시장에서는 11.3%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트룩시마라든가 허주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렘시마가 지금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55%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렘시마가 유럽 시장에 2013년 9월에 시작을 해서 2015년 2분기에 9%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3분기에 30%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10%,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 이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휴미라 바이오시밀라 CTP17이 속도가 얼만큼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막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조 시장 가운데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그냥 10%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2조대의 추가적인 신규 매출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지금 CTP17이 결국은 예상을 했던 대로 내년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매출 규모, 이런 부분들에 괄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실 이 반도체보다 사실은 앞으로는 바이오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과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7만원 말고요. 옛날에 259만원 할 때 그 시절에 사실 5만원에서 10만원 갔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갈 때도 말이 많았어요.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처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 극복이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력에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바로 이러한 기술력과 신제품들 때문에 결국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치료제는 정부에서도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조금 섭섭한 모습이 좀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음봉에 나왔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수의 관점이다. CS에서 어저께 또 뭐 JP 모간하고 뭐 나왔는데요. 걔들은 왜 자기들끼리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이라는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라고, 이 선까지는 이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은 뭐 매수의 관점으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정이 나오든 말든 하면서 조금 느긋한 자세로 계속적으로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